안녕하세요. 굿맘마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직렬별 선발 인원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티오가 확 늘거나 뭐 전년도와 좀 비슷하게라도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대표적으로 행정과 군수에서 조금 티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군수에서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행정 군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7급 같은 경우 육군의 한정에서요. 행정직렬이 9급보다 7급에서 더 많이 뽑는 그런 인원으로 발표가 돼서 이제 9급을 가시려다가 7급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조금 생겼던, 그래서 오늘따라 좀 공부가 잘 되지 않았던 하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떤 TO에 집중하시기보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시험날은 정해져 있고 TO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기회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목표와 그리고 하루의 분량과 하루의 질적인 면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오늘 특히 잡생각이 좀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학습적인 것 외의 생각을 의도적으로나마 이렇게 떨쳐 버리시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정보이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22년 군무원 시험 직렬별 선발 인원 한눈에 좀 보시면서 영상 보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공부에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또 작년에 이어 이런 영상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채 총 선발 인원 한번 공유해 볼까요? 국방부, 육군, 그리고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이제 뽑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총 369명을 뽑습니다. 7급에서 57명, 그리고 9급에서 312명, 그리고 장애인 총 31명을 뽑게 되죠. 육군에서 역시 압도적으로 가장 많네요. 4,044명을 뽑습니다. 7급 995명, 그리고 9급 3,049명. 9급에서 많이 뽑기는 한데 이제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 9급보다 이제 7급에서 많이 뽑는 그런 인원 때문에 7급을 꽤 뽑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공군에서 총 290명, 그리고 7급 77명, 그리고 9급 213명 뽑고요. 해군에서 439명, 7급 61명, 그리고 9급 378명, 그리고 해병대 총 115명, 그리고 7급에서 7명, 그리고 9급에서 108명, 그리고 육군 이제 장애인 418명, 그리고 공군 29명, 그리고 해군 27명, 그리고 해병대 12명을 뽑기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영상은 9급의 경우 직렬별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신직렬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방부에서 66명을 뽑고요. 육군에서 346명을 뽑습니다. 공군에서 20명, 그리고 해군에서 10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8명을 이제 뽑게 됩니다. 행정직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방부에서 53명을 뽑아요. 좀 많이 뽑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리고 육군에서 이제 196명을 일반 직렬에서 뽑게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에서 175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공군에서 이제 일반에서 29명을 뽑고요. 그리고 해군에서 30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16명을 뽑게 됩니다. 좀 이제 행정직렬에서 아쉬움이 좀 있죠.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직렬에서 국방부 9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바대로 육군에서 857명을 뽑아서 차량직렬 인원이 꽤 이제 뽑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군에서 8명, 그리고 해군에서 차량직렬 3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10명을 이제 뽑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군수직렬입니다. 군수직렬 같은 경우도 이제 육군에서 177명을 일반에서 뽑고요. 그리고 장애인에서 168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행정직렬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수로 이제 일반과 장애인에서 이제 뽑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군에서 33명, 그리고 해군에서 25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10명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전산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에서 3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육군에서 163명을 뽑고요. 그리고 장애인에서 35명, 공군에서 14명, 그리고 해군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8명으로 이제 전산직렬을 뽑게 됩니다. 탄약직렬 같은 경우에 육군에서 158명을 뽑습니다. 공군에서 2명, 그리고 해군에서 37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3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방부에서 12명이고요. 그리고 육군에서 168명, 공군 5명, 해군 21명, 그리고 해병대 1명이고요. 그리고 전자직렬 봐주세요. 국방부 3명이고요. 그리고 육군 79명, 그리고 공군 13명, 그리고 해군 17명, 그리고 전개직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방부 7명이고 육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64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 16명, 그리고 해군 26명, 그리고 해병대 이제 전기 직렬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직렬 작년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국방부에서 20명 뽑게 되고요. 육군에서 23명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해군에서 10명을 뽑습니다. 그다음 군사정보 봐주세요. 국방부 3명, 그리고 육군 50명, 공군 13명, 그리고 해병대 4명 뽑고요. 해군에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직렬 같은 경우에 국방부 2명, 그리고 육군 10명, 그리고 공군, 그리고 해군 3명 뽑게 되고요. 그리고 해병대 역시 공군과 마찬가지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총포직렬 봐주십시오. 육군에서 160명을 뽑게 됩니다. 해군 3명, 그리고 해병대 7명 뽑게 되고요. 유도무기 준비하시는 분들 육군에서 115명을 뽑고요. 그리고 공군에서 2명, 그리고 해군에서 15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11명을 뽑게 됩니다. 전차직렬 같은 경우에 육군에서 110명, 그리고 해병대 일반에서 5명, 그리고 장현에서 1명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기기 같은 경우는 국방부 4명, 그리고 육군 39명, 공군 9명, 그리고 해군 14명, 그리고 해병대 2명, 그리고 건축직렬 같은 경우 국방부 18명입니다. 그리고 육군 직렬에서는 그리고 29명, 그리고 해군에서 4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4명, 그리고 영상직렬 국방부 3명, 그리고 육군 19명, 그리고 공군 2명, 그리고 해병대는 해군과 마찬가지로 뽑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직렬 같은 경우 국방부 1명, 그리고 육군 17명, 그리고 해군 5명, 그리고 해병대 2명이고요. 용접직렬 봐주세요. 육군에서 5명, 공군 5명, 그리고 해군 9명 뽑습니다. 그리고 인쇄직렬 같은 경우 국방부 15명, 그리고 육군 1명, 그리고 해군 1명, 그리고 해병대 3명, 공군 뽑지 않네요. 토목직렬 같은 경우에 국방부 6명, 그리고 육군 9명, 공군 3명, 그리고 해군 1명, 해병대는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체직렬 같은 경우에 육군에서 59명 뽑고요. 그리고 공군에서 10명, 해군 7명, 해병대 7명. 항공기관 같은 경우에 육군 지금 78명, 공군 2명, 그리고 해병대 2명. 그리고 병리 국방부 8명, 공군 1명, 그리고 해군 2명. 그리고 영양관리 같은 경우에 국방부 1명 뽑고요. 그리고 육군에서 19명 뽑네요. 그리고 공군에서 1명, 그리고 해병대에서 5명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항공보기 같은 경우에는 육군 3명, 공군 10명, 그리고 해군 19명 뽑고요. 그리고 방사선 직렬은 국방부 5명, 육군 13명, 그리고 공군 1명. 그리고 지도직렬 국방부 4명, 그리고 육군 11명 뽑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뽑지 않습니다. 화학분석 같은 경우에 국방부 1명, 육군 19명 뽑고요. 그리고 해군에서 1명 뽑네요. 여러분 의공이죠. 의공 같은 경우에 국방부 1명, 육군 20명, 그리고 물리분석 육군 2명, 그리고 해군 4명 뽑습니다. 의무기록 같은 경우에 국방부 3명, 그리고 육군 5명, 그리고 해군 2명을 뽑네요. 그리고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 국방부 3명, 그리고 육군 5명, 그리고 공군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항공지원 같은 경우에 육군 2명, 공군 9명, 해군 4명 뽑고요. 그리고 사서직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3명, 그리고 육군 2명, 그리고 공군 2명, 그리고 해군 1명. 금속직렬입니다. 육군 6명 뽑네요. 그리고 해군 6명 뽑고요. 그리고 실무직렬 국방부 1명, 육군 10명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함정기관 같은 경우 이제 해군에서만 일반에서 45명, 그리고 장인에서 2명을 뽑게 되고요. 기술정보 같은 경우에 국방부에서 많이 뽑네요. 29명, 그리고 장인에서 4명. 그리고 해군에서는 이제 선체직렬 같은 경우에 8명 뽑고요. 그리고 선거직렬도 이제 해군에서만 14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항해 같은 경우에 해군에서 17명 선발하고요. 그리고 기상예보 같은 경우에 공군에서 2명, 그리고 잠수에서 해군에서 4명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발 인원을 가지고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우리가 주어진 시험, TOE야 어떻든 우리가 이제 그 자리 안에 떡하니 이제 들어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접수하시고 전형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하죠. 그래서 시험 주요 사항들 같이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방부, 공군, 해군, 해병대예요. 그래서 육군과 조금 다릅니다.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공군, 그리고 해군 해병대의 누리집에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군 같은 경우는 6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7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5월 7일 토요일부터 5월 11일, 그렇죠, 수요일 6시까지 육군 누리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복수 지원 금지 사항은 아시죠? 그래서 국방부,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주관 2022년도 일반 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의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복수 지원 금지 조항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어 한국사 성적 및 이제 자격증도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응시부터 이제 7월 15일 점수 발표된 시험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응시부터 7월 15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에 한정해서 우리가 점수를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응시 원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이제 시험에 대한 그런 등록 기간이 국방부, 공군, 육군, 그리고 해군, 해병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거의 7월 16일 토요일 9시부터 뭐 7월 20일,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7월 22일, 그리고 이제 해군, 해병대 같은 경우는 7월 19일 해서 이렇게 이제 국방부, 뭐 공군, 육군, 해군 뭐 좀 다른 날짜들이 있으니까는 추가 등록 기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수하는 일 없이 여러분들이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이 있는 그런 직렬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 가능한 직렬은 가산점 반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 가지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TO가 아쉽죠. 하지만 어쨌든 TO가 마련되어 있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하루 후회 없이 보내서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1시간, 오늘 하루, 한 달 안에 무엇을 끝내야 되는지 짧은 목표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오늘까지만 공유하시고 이제 직렬별 어떤 선발 인원이라든가 이제 어떤 시험에 관해서는 좀 생각을 조금 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될 사람은 여러분 다 됩니다. 그쵸? 다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그만큼의 결실을 가져가실 수 있는 충분한 시험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